11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교육에 관한 문제가 딱 나오면은 이 단어부터 딱 기억이 나야 돼요. 뭐 실무교육, 그다음 뭐 직무교육, 연수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 네 가지 종류의 명칭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다 실시권자도 서로 다르고 교육 내용도 서로 다르고 교육 시간도 다르고 이런 것들 절차도 좀 다르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1번 실무교육의 실시권자인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인 뭐다 학교라든가 협회라든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다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2번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3번 직무교육은 누가 실시권자다?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그래서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점, 요 점이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등록관청이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알겠어요?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의 직무교육은 중개보존의 직업윤리 등으로 구성을 하며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교육시간은 몇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5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장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권자입니까? 시도지사인데 장관, 등록관청이 들어갔으니까 X1이 된다. 말이에요. 12번 틀린 것을 찾아라. 1. 시도의사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알겠어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지. 실무교육을 누가 받을지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 안 정해져 있는데 뭐에 통지를 한단 말이고 알겠어요. 2번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외우시고 3번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후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죠.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4번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도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업무의 연속성. 13번 틀린 것은 1. 시도의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그 숫자를 좀 해야 됩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들에게 뭐 해줘라? 통지해줘라. 무슨 교육의 대상자들? 연수교육의 대상자들.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업무의 연속성. 3번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다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실무교육. 그래서 없다. 가히 틀려버렸다. 이 말이지. 그 한 명 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한다. 이 단어 갖고는 장난 안 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4번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업무의 연속성.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마찬가지 면제되고 업무의 연속성.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봐봐요. 우리가 실무교육을 받아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잖아. 그 등록을 해가지고 영업을 쭉 하다가 무슨 교육 받아야 되노? 2년마다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되잖아. 그럼 연수교육 대상자들한테 통지문이 오겠죠? 이미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한테 통지문이 오잖아.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돼봐요. 통지문 받고 교육받고 싶겠나? 또 귀찮게 오라가네. 가겠나? 귀찮게 오라가라 하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연수교육이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실무교육을 제가 받으러 간다 치봅시다. 창업할 때는. 결석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연수교육 통지 받고 연수교육 갈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석을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그럼 이 관리감독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충실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14번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에 관하여 비교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시간이 실무교육과 동일하다. 가만 그럴듯하죠? 그래도 틀렸지. 그렇지. 12시간 이상 6 이하로. 그렇지. 반밖에 안 되잖아. 그 다음에 2번에 교육의 실시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해놨는데 그것도 틀려버렸죠. 직무교육은 누구도 실시권자다. 등록관청도. 그 다음 3번에 교육의 실시기관인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등록관청도 교육의 실시기관에 속하는데 직무교육 실시기관에 속하는데 그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3번은 O 처리할 수 있어요. 이밖에 없네. 4번 교육의 대상자는 모두 같아야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5번 교육의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실무교육 안 받았다고 제재하는 게 있겠나? 없어요. 직무교육 안 받았다고 제재하는 게 있겠나? 없어요. 알겠어요? 등록 뭐하고 중개보존으로 취직 뭐하면 그만인 거지. 알겠어요? 그런데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면 제재가 있다 없다? 있다. 얼마?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5번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를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등록 신청하려는 자, 그리고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 이 사람들만 실무교육 받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골라내면 돼요.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뭐로?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 받아야 되네. 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임원인 공인중개사도 받아야 되네. 알겠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아닌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 임원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입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도 실무교육 받는다 만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리얼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도 뭐 실무교육 대상.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이 지난 뒤에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 안 되는 케이스죠. 등록을 신청하는 자도 실무교육 대상이다. 그래서 답 5번 있죠. 그래서 공부하라고 만든 문제죠. 이런 거는. 그럼 자 질문을 살짝 바꿔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증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자격증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자격증 가진 사람은 다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말다. 받아야 돼요. 왜?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알겠어요? 그럼 자격증 없는 사람은 자 봐봐요. 자격증 가진 사람은 다 실무교육 대상이야. 다 100%. 그럼 자격증 없는 사람은 100%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일부는 실무교육 대상이고 일부는 실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 실무교육 대상이 되는 일부는 사원 또는 임원인 자. 사원 또는 임원 중에도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도 자격증 없지만 사원 또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만다? 받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이 되고자 하지는 않지만은 자격증 없이 취직하는 사람은 중개보존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실무교육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직무교육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딱 놓고 보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실무교육 받아가 근무하는 거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뭐다? 일부는 실무교육 받았을 수도 있고 일부는 뭐다? 직무교육 대상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16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쓰면 틀린 것은 1.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고 2번 연수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그리고 직업윤리 등을 그 내용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 중에서 직업윤리와 관련된 것은 직무교육의 내용이기도 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 법제도의 변경사항이라고 그랬잖아. 법률적 지식은 원래 실무교육의 내용인데 그 실무교육의 내용 중에 법률적 지식이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는 연수교육에서 강의를 하게 돼 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4번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는데 해당 교육을 위탁할 수는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것으로 처리하면 돼요. 5번 장관이나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이 실시하려는 경우는 교육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들에게 뭘 해야 된다?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수교육은 언제 전까지 통지하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이렇게 됩니다. 17번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면은 괘씸죄 자격 취소 사유.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면은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X점. 3번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슨 사유다? 자격 취소 사유.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이 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비밀 누설이라는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요거는 1년짜리잖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잖아. 그러면 재판을 받아서 재판을 받아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치보자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 위반 맞잖아? 이 법 위반 맞잖아?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받았나? 받았나?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무슨 사유에 해당된 거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00만 원의 벌금형에 불과하지 징역형 아니잖아.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 취소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 자격 취소 안 돼요. 그럼 결격 사유다. 결격 사유가 되면은 결국 무슨 사유가 된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가 되는 거야. 즉 소위 해고 사유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겠어요? 해고 조치를 해야 한다. 해야 되는데 해고를 몇 월 이내에? 2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안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슨 정지를 받는다?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겠어요?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걸 위반해가 이렇게 된 거잖아.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지른 거잖아. 그러면 무슨 규정이 적용돼가? 양벌 규정이 적용돼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없다? 있는데 이 벌금형의 액수가 300만 원이 됐다라는 거라. 전마주고는 500만 원인데. 알겠어요? 그러면 요리 되면은 이 사람은 결격 사유로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그럼 벌금만 내면 그만인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양벌 규정이 적용되면 이렇게 가는 건데 양벌 규정이 적용 안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과실일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으니까 그때는 양벌 규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될 일도 없다. 이 소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 사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분은 직원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잔소리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놈이 비밀 누설했다 하더라도 누구만 처벌받고? 소속 공인중개사만 처벌받아가 처벌받아가 결격 사유가 되면은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만 해버리면 된다. 해고만 해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는 지장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상식에 부합되는 거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평소에 특별히 지도 관리를 잘했다 안 했다? 잘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안 묻는 게 맞잖아. 알겠어요? 이체 골이 들어가는 기다. 응? 근데 문제는 그 전 단계에 똑같다고 치마. 소속 공인중개사가 비밀 누설을 했지만은 비밀의 당사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합의 문서를 제출했구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또 이리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리 갈 일 없으면 이리 갈 일도 없고 이리 갈 일도 없고 더 이상 또 이리 갈 일도 없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이라면 왜 하는 게 제일 좋노? 직원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비밀을 누설했다 가게 되면 이놈 보고 족치 가지고 피해자하고 가가지고 장례사 싹싹 빌고 무슨 문서 하나 작성해가 온나? 합의 문서 하나 작성해가 온나? 그걸 작성해 오면 모든 게 싹 끝나버린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공부했는 걸 다 짬뽕 한 긴데 알겠어요? 그게 다 지금 머리가 굴러가고 있잖아. 그렇죠? 그 여러분들 공부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땡땡이 칠 줄 알아도 봐봐요. 이 과목 집에서 특별히 복습했나 안 했나? 안 했어. 알겠어요? 안 했어. 알겠어요?
민법 공부하기 바빴고, 알겠어요? 뭐, 공법 공부하기 바빴고, 뭐, 하여튼 다른 과목 공부하기 바빴지. 이 과목 복습 잘 안 했어요. 알겠어요? 아, 눈을 안 봐도 뻔해. 알겠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들어놓으니까, 3번이나 들어놓으니까 뭐 자꾸 연결되잖아. 알겠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안 외운 거 한번 문제 풀면서 외울 사항들 나오면 좀 외워주고 이래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17번에 4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가 아니고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5일 이내에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왜 이런 보고와 통지 규정을 뒀느냐? 3년 동안은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납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그 100만 원의 과태료를 갖다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를 하는 거잖아. 18번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징역형 선고 받아야 자격 취소잖아. 틀려버렸고 그러면 요 자격 취소 사유하는 글자를 요렇게 바꾸면 왜 되겠어요? 등록의 결격 사유 요렇게 바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 되는 거잖아. 그 단어 바꿔보면 또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인중개사는 3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종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2번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합니까? 아니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3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해놨습니다.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데 자격증 반납에 대신해서 사유서라도 대신 제출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인데 제가 지문을 잘못 만든 것으로 보이네요. 3번처럼 1이 내면은 하면서 이 신청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그 자격증 반납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 대신에 뭐라도 제출한다? 사유서라도 제출해야 된다. 그래 반납 안 한 건 사실 아이가 말이지. 알겠어요? 이 신청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또 고쳐야 되네 나중에. 일단 이 문제 옳은 것은 5번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5번은 확실히 옳아야 돼. 4번부터 봅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닙니다. 알겠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격 취소 사유일 뿐이지. 알겠어요?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누차 이야기해도 알겠어요? 우리 법에는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 하는 게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자격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그 다음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자격 취득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라. 그렇지? 등록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 그런데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라. 다 행정처분 사유는 맞습니다. 맞는데 형사처벌이 병과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보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3년짜리다.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는 요거 뿌이다. 요거 등록한 경우.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행정처분 대상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됐고, 5번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취소사유입니까?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서 자격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5번을 O로 처리하고 3번은 조금 문제 있어요. 그 대신에 내용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격증 반납을 못하게 되면 분실 등의 사유로 대신 뭐라도 제출해야 된다. 사유서라도 제출해야 되는데 그 사유서라도 제출 안 하면 반납 의무 위반으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19번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전 4가지가 아닌 것을 찾아라 했는데 4번이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은
그리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무슨 정지 사유다? 자격 정지 사유예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고.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다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라요. 딴 자격 취소 사유는 없죠. 그래서 그 다음 20번 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청문을 거쳐야 될 것이고 대여 행위가 맞나 안 맞나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2번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한다 뭐한다? 뭐한다. 중개배총사도 한다 뭐한다? 뭐한다. 3번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중개보존으로 중개배총사할 수 없죠. 알겠어요. 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도 당연히 왜 된다? 취소된다. 왜 등록이 취소되느냐? 이리 물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되면은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격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의 원인이 자격 취소의 원인도 된다면은 자격도 취소되겠지만 등록 취소의 원인만 될 뿐이지 자격 취소 원인이 아니라면은 자격증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21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가 되는 경우 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논리 아닙니까? 자격정지 기간 중에 뭐 하는 거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잖아. 자격 취소에 자격정지 사유 중에는 형벌이 병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검증이 아닙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검증일을 위반하게 되면은 3년짜리든 1년짜리든 형사처벌의 대상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 3번의 자격정지 기간은 가중하더라도 몇 원 초과 뭐한다? 6원 초과 뭐하고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중 소속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무슨 취소?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잘못됐다. 아하, 답이 맞네. 틀린 것을 뭐죠? 갑자기 이야기했어요. 눈이 아른아는 게 저도 안 보인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글자가 틀려버렸죠.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적어도 시도지사는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격정지권은 누구의 권한이다? 시도지사니까. 더 정확하게는 자격증을 교부한 일이 붙여주면 되는데 안 붙여줘도 오라고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이 논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하세요. 시험 출제자가 물어본 것만 판단해라 라는 게야. 물어보지도 않은 걸 자꾸 소설 써가 틀린니 맞니 따지지 말아라는 거죠. 자 봐봐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을 맺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갑자기 이게 떠오르는 거야. 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냐. 그래서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야.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출제자가 그냥 시도지사라고 해놨으면 이거는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라는 게야. 안 물어본 걸 자꾸 이기냐를 따지지 말라는 소리야. 만약에 시험 출제 위원이 위원이 요 앞에다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애만 X죠? 그때는 이거냐 교부냐를 물어봤다라는 소리입니다. 물어봤으니까 판단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자, 그 다음 됐고 5번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으로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면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등록된 인장 사용의무 위반이죠. 3개월짜리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중소속은 6개월짜리 자격정지 사유라요. 금지행위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해도 6개월짜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6개월짜리예요. 뭐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적 기사항을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도 자격정지 사유잖아. 그것도 몇 개월짜리다? 6개월짜리 돼 있어. 나머지는 다 3개월짜리 고려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짜리냐 6개월짜리냐 하는 걸 판단할 때는 외워졌으면 관계없고 안 외워졌으면 위반의 정도를 조금 고려하면서 찍으라라는 소리죠. 22번 자격정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의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한다 한다 안 한다. 자격 취소가 청문 대상이지 정지처분은 청문 대상 아니지 않느냐. 2번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교반 시도의사가 이행한다. 사무소 소재를 관할 시도의사가 이행한다.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이행하고 통보를 해주는 거죠. 3번 시도의사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때는 5일 이내에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하는데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하는 행정처분은 자격정지처분이 아니라 무슨 처분? 자격 취소 처분을 보고하고 통지하는 거다. 정지했기 때문에 틀려버렸다. 4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을 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한다. 자격정지처분 받은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반납 의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지. 자격 취소받았을 때 자격증 반납하는 것이지. 그렇지. 5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격정지는 누구의 권한사항이니까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니까 등록관청의 권한사항이 아니까 알게 됐으면 통보해주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23번에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단순하게 가려내는 문제죠. 7가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자격증 양도 되어야 합니까?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정되어다 말이지. 그건 자격 취소 사유지. 1번부터 5번까지 4번 빼고는 다 자격정지 사유 합니까? 1번은 몇 개월짜리? 모르겠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을 비교합니다. 2번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성에 관해 그 때문으로 어른의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경우 검증이죠. 자격정지 사유죠.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러면 2번하고 1번을 비교해봐. 어느 것이 위반의 정도가 더 크노? 2번. 그러면 1번은 몇 개월짜리? 3개월짜리. 그 다음에 5번은 확인설명서 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대. 소속 공인중개사가. 2번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위반이 크노? 2번. 그러면 5번은 몇 개월짜리? 3개월짜리. 3번 봐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은 임원이 된 경우 이중소속한 거 아닙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은 자격정지 사유 맞거든?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어느 것이 더 위반이 커요? 비슷하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왜 비슷한 줄 감이 오느냐? 왜 비슷한 줄 감이 오느냐? 저는 이렇게 감이 온단 말이에요. 2번 검증이죠? 몇 년짜리입니까? 2번 검증인데 3년짜리라 1년짜리라? 1년짜리잖아. 맞죠? 그러면 3번은 이중소속이라며? 이중소속이 1년짜리에 3년짜리? 1년짜리. 그것도 1년짜리죠. 그럼 둘 다 1년짜리니까 위반의 정도가 비슷하네. 그래서 둘 다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들어가면 힙부라도 돌리가 그렇게 감을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이거 가리라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약하긴 하지만은 옛날에 한 번씩 냈거든. 한 번씩 냈어요. 근데 그걸 판단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못 외워요. 그래서 자격정지는 그래도 7가지밖에 안 되니까 억지로 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외운다 하지만 업무정지는 다 몇 개나 되는데 14개나 되는데 그걸 갖다 왜 다 외우노? 그런 거잖아요. 가물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겠어요. 깬또도 봐봐요. 감이 있는 상태에서 깬또 짚으면 잘 맞는단 말이지. 그럼 감이 있으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적게 해야 되나?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도 우리가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따라가는 거지 공부 덜 한 사람한테는 운도 안 따라가. 알겠어요. 어찌 찍을 때마다 삭삭삭삭 피해가는지 몰라. 알겠어요. 24번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하는데 1.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면은 정지기간 중에는 결격사유 아닙니까? 그 중개회 총사 뭐하게 될 것이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 된 거잖아. 2개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슨 정지? 업무정지. 3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됐으면은 2개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으면 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등록이 취소돼.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됐느냐 고용인이 결격사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다음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권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5죠. 그러면 소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일하라고 한다고 해가 일을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정지기간 중에 일을 했으니까 뭐가 취소된다? 자격이 취소된다라는 소리입니다. 5번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시도의사는 자격정지 기간의 몇 분의 1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다. 분수가 틀려버렸다. 알겠어요. 25번 자격 취소와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격 취소 처분권자와 정지 처분권자는 동일하죠. 교반 시도지사로.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자는 공인중개사요. 정지 처분의 대상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범위가 동일하지 않죠. 3번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자는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한다 하는데 자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만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정지 처분은 장관한테 보고사항이 아니다. 4번 자격 취소를 받은 경우는 자격증을 반납해야지만 자격 정지 처분은 반납한다 한다 안 한다. 5번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다 결격 사유로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래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26번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즉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1번은 등록정 대여죠. 2번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정 설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3번은 이중 소속이고 4번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거고 아니다. 자격 정지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죠.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도 절대적 등록 취소죠. 다만 이 경우에 등록 취소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27번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정위 위반으로 업무 정지권을 받은 후 그 위반 행위로 다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왜 대푼다? 등록이 취소됩니다.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자, 이걸 좀 설명합니다. 금정위 위반으로 무슨 처분을 받았다. 업무 정지처를 받았다. 그럼 끝난다, 안 끝난다? 금정위 위반으로 업무 정지처를 받았다 하잖아. 그러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안 끝난다라는 것은 금정위 위반을 단속한 행정기관이 수사기관에다가 고발 조치 한다, 한다? 한다라는 게야. 금정위는 다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 관념이 또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민사사건 가는데 이건 불법을 말해요. 불법. 형사사건, 형사불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구별된다, 안 된다? 이거하고 이거는 구별된다, 안 된다? 구별된다라는 게야. 근데 잡아야 해. 경계선상. 그렇지? 자, 불법은 불법인데 요놈의 불법 내용을 잘 분석해 보니까 민사사건 같기도 하고 형사사건 같기도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참 구별이 어렵다라는 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불법이다. 이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민사사건이다, 형사사건이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알겠어요? 이중매매, 알겠어요? 민사사건이다, 형사사건이다? 이게 이제 다 경계선상에 있는 불법이에요. 이게 구분하기 어려워. 그런데 이게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따지고 들면 이제 경계도 아니야. 뭐냐? 이거는 민사사건도 됐고, 형사사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중매매하면 제2의 매수인에게 다시 이중매매한다는 거잖아. 매도한다는 거잖아.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슨 죄가 성립된다?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배임죄.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져야 되잖아. 알겠어요? 결국 매수인이 2명 아닙니까? 그럼 어느 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중매매를 해버리면은, 알겠습니까? 요 팔아먹은 재산을 또 팔아먹잖아? 먼저 등기하는 사람이 장대이라, 소유권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러면 뒤늦게 등기한 사람한테는 뭐다? 배신행위를 땡긴 거거든. 알겠어요? 팔아먹고 나놓고는. 그래서 무슨 죄가 성립된다? 배임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무슨 사건이고? 민사사건이고, 배임죄 성립 유무에 대한 사건은 뭐다? 형사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한 사건이야, 이게. 알겠어요? 이건 음주운전하고 생각이 똑같아. 잡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들으면 이런 말 하잖아. 단순 음주하는 말 하나 안 하나? 왜 단순한 말을 갖다 붙이노? 사고 터졌다, 안 터졌다? 안 터졌다. 그냥 불기만 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단순 음주잖아요. 그런데 음주하다가 뭐다? 사고 냈다, 안 냈다? 냈다라는 거야. 그걸 단순 음주로 안 그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음주운전해가 사고 터져 아팠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 민사사건입니까? 형사사건입니까? 이것도 되고, 뭐다? 이것도 되고, 다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게 되면. 그럼 지금 문제가 뭐 푸노? 뭐, 어디가 몇 번? 27번에 1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증이를 임한다. 자, 가보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증이 하나 적어봅시다. 봅시다.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했다, 냈다? 했다. 검증이 맞나? 맞죠? 이게 민사사건이라요, 형사사건이라요? 자, 따지고 볼게요. 초과 수수했으니까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무효야, 이거? 무효지?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라. 그럼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민사책임이라 형사책임이라? 민사책임. 그럼 민사사건이에요. 그러시죠? 그런데 법정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몇 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검증이 맞나? 맞잖아? 그러면 형사처벌 받나 안 받나? 받잖아. 형사처벌 받잖아. 징역형을 받든 벌금을 받잖아. 이게 형사사건이에요? 민사사건이에요? 형사사건이잖아. 그러면 이 하나의 행위가 민사사건도 되고 뭐다? 형사사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형사재판은 알겠어요? 검사가 공소 제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돼. 공소 제기 안 하면 형사재판 열리나 안 열리나? 안 열리잖아. 알겠어요? 맞죠? 그렇어요? 그러면 이 초과 부분 무효한 것도 부당이득 아이가? 이건 민사사건이죠? 그럼 민사재판 아닙니까? 자, 민사재판 가보자 또. 민사재판은 알겠어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지급한 의뢰인이 있겠지? 의뢰인이 그 초과된 부분은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렸떡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환 청구를 해야 민사재판이 열리나? 반환 청구 안 한데도 재판이 열리나? 청구를 해야 재판이 열리는 거야. 알겠어요? 뭐든지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뭐다?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가 없으면 재판이 열리나 안 열리나? 안 열리는 거야. 알겠어요? 또 형사재판은 재판을 누구만이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사재판은 뭐다? 당사자가 뭐다? 할 수 있는 거고. 알겠어요? 뭔가 이런 게 봐봐라. 여러분들 뭐 이 위기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불고불리의 원칙 가잖아. 알겠어요? 맞죠? 아래지 않으면 심리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게.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뭐다? 어디 가서 알려야 뭐 심리를 해줄 거 아닌가 배. 알겠어요? 그런데 억울한 사정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뭐다? 자기 혼자 삭히면은 세상 사람들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알겠어요? 참 뭐다? 천당 가기는 걸렸구나 싶어요. 세상 사람들 천당 가기는 걸렸구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행동이나 제 말에 의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근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어요? 그럼 내가 책임질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건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뭐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검쟁이 271번 검쟁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형사사건이니까 다시 뭐 형사재판을 받아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 보면은 결격사유가 돼가지고 등록도 취소 대푼다 안 대푼다? 대푼다라는 소리다.
그 다음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처음에 나오는 거죠. 절대적 등록 취소.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등록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등록 취소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바꿔가 한번 읽어봐요. 업무정지처분은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O가 되지만은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등록증의 대여로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 무하는 결격 기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28번에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란데 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거 줄 딱 꺼내봐봐요.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뒤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돼 있죠?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 맞습니다. O입니다. 가만 줄 끊는 거 그게 없으면 줄 끊는 문장을 싹 빼뿜어 업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 줄 끊는 부분이 붙어뿐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빼뿐만 업무 정지 사유 그래 된다. 이번에 등록관청이 위 일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료 제공을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제출받아 봐야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처 처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 반납 의무 위반 시에는 자격증 반납 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4번 보조원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케이스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인데 그러면은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양벌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게 되면은 결격 사유로 처리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 그러면 등록이 취소된다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 4번이 틀린 거는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는 그거 판례를 물어보는 의도라. 5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거 아닙니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법인 자체도 뭐가 된다? 결격사유가 돼. 그럼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죠. 왜 원칙이란 말을 했느냐?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까. 29번 등록관청이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주관시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죠. 답이 2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유로 등록을 취소할 때는 다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논리가 되고 30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습니다. 기억은 자격이 취소됐으니까 결격 사유로서 등록이 당연히 취소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하세요. 동일건에 대하여 서로 따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한 거잖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야 돼. 답은 3번 아이마 5번이네. 알겠어요? D가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D것이 들어가면 안 되네. 그럼 답은 3번입니다. 알겠어요? 리얼 정려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검표를 받는 경우는 검쟁이로서 상대적 등록 취소잖아. 미영 거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쌍방을 대리한 경우는 쌍방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검쟁이는 맞잖아요. 쌍방 대리는. 따라 3년짜리 검쟁이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모든 검쟁이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 알겠습니까? 형사처벌의 수위가 좀 다르다라는 것 뿐이지. 1년짜리 검쟁이, 3년짜리 검쟁이 이렇게. 31번에 개설 등록 취소 사유 중에 행정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해놨는데 기억, 거짓과 밖에 보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네. 3년짜리죠? 그렇지. 3년짜리. 그럼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1번, 2번, 4번 중에 하나네. 1, 2, 4번에 다 니은이 들어가 있네. 그럼 니은은
오라. 알겠어요? 니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이중 소속된 거잖아.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도 되죠. 니은 들어가는 건 맞네. 디귿 봅시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1년짜리잖아. 리얼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일 뿐이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는 3년짜리 검증이. 그래서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형사처벌도 병과할 수 있는 케이스는 뭐를 빼고 리얼을 빼고 다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32번 10조의 결격사유 중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결격사유는 해놨습니다. 이 문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읽자마자 이상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뭔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이 취소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맞아요? 맞나? 맞죠? 자, 그럼 제가 사례를 하나 적어볼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100% 안 맞아떨어집니다. 잘 봐요. 미성년자 결격사유 맞나? 맞지?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미성년자가 되면은 등록이 취소. 문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회춘을 못 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성인인데. 그렇지? 이거 결격사유 맞아요, 안 맞아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 아닙니까? 그럼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문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야, 이 짧은 문장도 지금 연결이 안 됩니까? 보이지?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속공인중개사한테만 내리는 처분 아이가. 그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등록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알겠지? 결격사유 맞나? 맞잖아? 그럼 자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 맞잖아? 등록이 취소된다. 말이 맞나? 왜 안 맞나 이거는? 이미 등록이 취소되는데 또 등록 취소된다 하는 말이 안 맞다잖아요. 그 다음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무슨 신고한 자로서 폐업 신고한 자로서 아직도 정지 기간 중에 있다. 결격사유 맞다.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했는데 아직 정지 기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 그래서 결격사유라고 등록이 취소된다. 말이 맞나? 안 맞다. 왜 안 맞다? 이미 폐업 신고 내보는데 등록 취소할 게 없다 이 소리잖아요. 알겠습니까? 또 한 개 더 있어요. 알겠어요?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당시 이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아직까지 그 법인의 정지기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으면 결격사유 맞거든? 읽어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아직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사유는 맞는데 등록이 취소된다 하면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법인 자체가 등록 취소의 대상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격사유 12가지 중에 1, 7, 8, 9, 10 하는 몇 가지 5가지는 결격사유는 맞아도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소리다요. 그럼 이 문제는 봐봐요.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결격 사유를 찾아라 하면은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결격 사유를 찾아라 하면 이 1, 7, 8, 9, 10번 빼고를 찾아라 라는 소리야. 맞잖아. 1, 7, 8, 9, 10번을 빼고를 찾아라 라는 소리야. 그러면 답은 5번 봐봐요.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게 바로 등록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결격 사유다 이 말이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은 다 여기에 있는 거 아이가 지금 1, 7, 8, 9, 10번에. 알겠습니까? 이 시험 문제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뭐 물어볼 가치는 크게 중요성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문제집에는 만들어 놓은 게 있길래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의미가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 하거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결격사유도 결격사유 나름이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이렇게 공부해요. 결격사유는 12가지잖아? 그걸 기억 잘 하잖아. 12가지인 줄 알아. 그럼 12가지 중에 몇 개? 5개와 7가지. 5가지와 7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하는 게야. 그럼 7가지 중에 한 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이 왜 되고? 취소되고.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는 그런 구분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말하는 표현이 자격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자격 취소를 하려는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한다. 하잖아. 알겠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항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일반적으로 말을 저리 하잖아. 알겠어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100% 맞나?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어떤 경우? 아까 이 법에 위반하여 뭐 징역형 선고 받아가지고 이건 사망해산이 아니고 자격 취소니까.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 받아가 자격 취소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자격 취소 사유라도 청문 실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라.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저런 말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하는 말을 집어넣어주면 좋으나 안 좋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는 때는 원칙적으로 뭐를 실시한다? 청문을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주마.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전제에서 글을 쓴 거잖아. 근데 이건 글 쓰는 사람의 어떤 표현에 따라 달라요. 원칙적으로 하는 말을 집어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안 집어넣어주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집어넣어주는 게 더 쉬워요? 안 집어넣어주는 게 더 쉬워요? 집어넣어주는 게 더 명확하니까 쉽단 말이야. 그러면 실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원칙과 예외로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시험 지문에 원칙적으로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어넣어버리. 알겠어요? 생략된 기다 이렇게 생각하라. 원칙적인 관점에서 오면은 오라고 처리하시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몇 번? 3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 중 그 성격이 따른 하나는 해놨습니다. 취소 사유 중 그 성격이 따른 하나는 어떤 성격이 따른 하나를 찾아내는지 명확하지 않죠? 아마 이깁니다.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는데 4개는 상대적 등록 취소고 1개가 뭐다? 절대적 등록 취소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라. 1번은 절대적 등록 취소고 2, 3, 4, 5는 다 무슨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거지. 그 결국 기속 처분이냐 재량 처분이냐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기는 좀 그렇네. 알겠어요? 33번 번호도 3대이니까 여기서 써봐봅시다. 내일은 4회, 3회까지 우리 해보려고 노력할 텐데, 알겠어요? 좀 남고. 그 다음과 내일과 그 다음 주 하면은 웬만큼 마무리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외울 걸 좀 외워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시다. 수고했습니다. 네.